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17%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오늘 19,4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청호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신청을 요청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의 주가가 오늘 결국에는 신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랩지노믹스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있죠. 대표적인 게 EDG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랩지노믹스와 매우 흡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시젠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종목들에게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뜻하는 것은 랩지노믹스, 시젠, EDGC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15%, 20% 정도의 수익 실현 그 정도를 조금 더 목표를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이 과연 이런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 상승을 더욱 견인하기 위한 수급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코스피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코스닥도 결국에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풋옵션 쪽에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옵션 만기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4월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필연적으로 옵션 가격은 시간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옵션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콜이든 풋이든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을 쳐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 가치의 하락이 옵션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비록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을 매도했다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것보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진단키트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ECS인데 오늘 이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좀 공시가 나왔는데 유럽의 의료기기에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 공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관련 유럽 의료기기 인증 취득 소식에 바로 뭐 상한가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봐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 잔량에 뭐 300만 주 이상이 쌓인 것을 보아 이게 만약 장 마감까지 유지 시에는 다음 날까지 뭐 갭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1월 29일인 신고가 7,620원 이제 기록하고 빠르게 가파른 하락 조정을 받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한 번 더 급등 이후 최근 이제 증시 하락과 증시 하락과 최근 이제 주가 또한 빠진 모습이지만 사실상 뭐 120평부에서 충분히 지지 그리고 또 60평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이평 자체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한번 상승 흐름이 어떤 공시가 아니어도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미 현재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명일쯤이면 충분히 일단 탈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상 이미 뭐 상한가 잔량에 300만 주 이상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신규적인 진입은 뭐 불가능하다 보고 일단 기존적으로 한 5,300원 부근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명일장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고 못해도 일단 6,600원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고 만약 6,600원 구간 이제 매물대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전 고점을 한번 돌파한 흐름 즉 7,620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시에는 전량 청산 만약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홀딩을 하며 단기적인 5이평선 그리고 12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뭐 솔직히 뭐 지금 이런 테마성 아니면 좋은 공시로 이제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 자체가 현재 뭐 증시가 이제 폭락상 속에서는 솔직히 이제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루하루 디테일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손실폭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L 사이언스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LED용 렌즈 세대에 대한 교체 수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어제와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270억 수준인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기존에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호재가 계속해서 동사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동사가 현재 처한 재무 구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 비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수준이 매우 좋지가 않죠. 부채는 지금 유동 비율의 4배 수준이고 유보율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만약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 즉 고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처한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 아마 나오겠죠. 감사 보고서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6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다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존에 보유를 해서 뭐 손실권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종목을 조금씩 정리할 걸 권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어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분들 또한 오늘 주가가 약간이라도 상승하는 시점에 정리해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이 카카오엠과 관련된 투자 유치 소식과 함께 카카오도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 나오면서 3% 가깝게 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지금 이러한 이슈 속에 뭐 상승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제 코스피 증시가 오늘 금일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단 솔직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적인 뭐 진입 자체는 아직은 저는 솔직히 아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반등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16만 2천 원 선까지는 반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장전에 한번 전체적인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한번 1850포인트 구간까지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지금 반등은 이제 가바닥 이후 반등이고 그 이후로 다시 또 한 번 더 분명히 이제 큰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대형주, 뭐 카카오, 삼성전자 등 그때 가서 충분히 신규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 섣부르게 절대 신규적인 매수는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적인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스피가 1850포인트 구간, 그럼 이제 카카오 약 주가 위치가 뭐 16만 4천 원에서 16만 7천 원 선이 될 텐데 그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입절이 필요하고 반면에 좀 손실폭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때 반드시 또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그 남은 비중에서 좀 손절 금액 자체적으로 좀 더 저점에서 확실하게 잡고선 주가를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까지 이끌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대형주에 대해서는 뭐 신규적인 매수, 솔직히 뭐 최근에 뭐 언론들에 따르면 이제 개인들의 예수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든 이제 그런 대형주들을 좀 많이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